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교육감 선거에 도전장을 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예비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출사표 정치적인 교육감 아닌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천교육감을 내가 왜 돼야 하는지 출사표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9년간 교직 활동을 했습니다. 39년 중에 정확하게 반은 19년 6개월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반 19년 6개월은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그러한 이 교수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인천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 전에는 부회장을 9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 현장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가는지 그것을 전부 다 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9년간 정확하게 이 교육 활동을 해온 저 이대형이 반드시 이번에는 바른 교육감, 올바른 교육을 하는 올바른 교육감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중고대까지 모두 교직을 역임했고 교총에 있었으니까 행정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인천의 교육을 지난 8년 동안 살펴보면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인천 교육의 행정을 책임을 졌습니다. 사실 두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진보 교육감에 대한 피로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보 교육감의 득표율이 계속해서 올라온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득표율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진보교육감, 진보교육감이라고 저는 하지 않고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나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교조 교육감과 비전교조 교육감이 있을 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우리 인천에 지금 현재 한 8년간 전교조 교육감이 지금 이제 이 교육 정책을 정책을 맡아왔는데 맡아왔는데 너무나 암담한 그러한 결과가 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력은 완전히 바닥이고 우리가 지금 매년 실시하는 수능이라고 하죠. 수학능력 시험. 네. 거기에서 7대 광역시 중에 계속해서 지금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7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세로 보면은 최소한 7대 광역시 중에 3등 이상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꼴찌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우리 교육감님들 그 17개 시도 교육감님들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항상 16등 아니면 17등을 서울과 인천이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변화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이런 시기가 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 전교조 교육감이 처음 될 때는 보수 교육감 너무 이게 부패했다. 이제 그래서 사실 바꾸자고 했는데 지금은 더 부패했기 때문에 더욱더 인천 교육 수장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잡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천교육의 현주소도 좀 알아봐야 되고요. 대안도 좀 들어보기 전에 진보 진영은 이제 도성훈 현 인천시 교육감이 단독 출마로 사실상 이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 보수 진영은 이제 제가 정교조 비정교조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 대체적으로 분석하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제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하여튼 인천 시민들께 정말로 반가운 그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박승란 후보와 최계훈 후보 그리고 저 오늘 3명이서 단일화 경선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2시 반까지 계속해서 마라톤 회의를 해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아마도 도성훈 교육감과 1대1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허훈 예비 후보도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로 평가되는데요. 네. 어떻게 되고 허훈 그분은 첫 회의는 오셨다가 내가 혼자 돌아다녀 보고 내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 내가 깨끗하게 접겠다.
이제 아마 그런 메시지를 주고 여기를 안 들어오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제가 그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제 이 추진하고 있는 간사님이 분명히 그걸 들으셨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원래 단일화의 쟁점이 뭐가 있었냐면 경선 방식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이 있고 100% 여론조사하자 이런 쪽도 있었고 선거인단은 좀 섞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합의된 겁니까?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여론 방식을 70% 비율로 하고 각 후보가 선거인단을 3,500명씩 모아서 직접 현장 투표를 해서 그것을 30% 비율로 해가지고 7대3 비율로 오늘 결정됐습니다. 네, 이제 언제쯤 이제 여론조사 방식과 선거인단 여론조사는 4월 22, 23 이틀간에 걸쳐서 하기로 했고요. 이 현장 투표는 24일 일요일 날 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 이 투표를 해서 그날 바로 개표까지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날 다 결정하기로 이렇게 결정됐어요. 네, 보수 후보의 이제 단일화 경선 어떻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장점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하겠다. 저는 이게 선거는 조직이 있어야지 선거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제가 한 2020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경선이 들어가면은 그 조직이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그래서 도성훈 교육감과 저는 늘 처음부터 도성훈 교육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정교조 교육으로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현재 인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일단 현주소부터 진단을 해보시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력은 지금 바닥이 됐습니다. 학력은 바닥이 됐고 그다음에 청렴도도 무너져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볼 때 이 옆사람 거만 봐도 이거 우리가 옛날에는 이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장 공모제를 했는데 본인이 시험 문제를 내고 그 본인이 답하게 하는 그러한 인사제도 하에서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없었다고 저는 단정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학사 시험도 있고 뭐 그 외 시험이 많은데 그것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졌을까? 그것도 저는 의심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신뢰를 잃었고 공정성을 잃었다. 인사에는. 그다음에 예산도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으로 해서 지금까지 엉망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총체적으로 우리 인천 교육의 모든 학교 교육이 엉망이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성훈 교육감이 이에 대해서 전 보좌관 그 문제, 교장 공모제 비리 문제 얘기인 거죠. 네. 개인의 일탈로 일단 선을 그었다는 측면 말씀드리고 기초학력 부진 개선 문제 그리고 수능 시험 성적 문제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곳이 많으니까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인천만의 어쨌든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천만의 교육방송을 전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일타 강사님들 또는 우리 인천에서 가장 훌륭한 각 과목별로 강사님들을 뽑아서 선생님들을 뽑아서 정말로 강의를 하면은 아마 쪽집게 강의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올 3월부터 우리가 기초학력 보장제라고 하는 그런 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저는 첫째는 사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인성교육을 저는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 실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마 그것을 바라실 겁니다. 그 외에 우리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재능을 좀 발굴해 줬으면 그렇죠. 좋겠다. 뭐 그런 학교를 바라실 겁니다. 바로 그런 학교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수나 진보나 교육감 후보로 나오시는 분은 다 같은 지금까지 얘기신데. 진보 8년간 그걸 못했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오면 학교 와서 자는 걸로 생각하고 그 잠자는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약이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하네요. 최계훈 후보 같은 경우는 교육혁신센터 만들겠다. 근데 이대영 예비 후보께서는 저는 이제 인천 미래교육발전연구원을 저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서 앞으로 미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제 정책입니다. 네, 인천의 교육감 되신다면 가장 먼저 이 부분은 내가 가장 최우선 순위로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인천 교육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인권 조례안을 폐기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인권 조례안 그 폐기를 하는 그 결재 1호 서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권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은 항상 잘못하고 크거든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것을 타이를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어떤 빠져나갈 어떤 구멍을 만들어줘야지. 인권 선생님들이 요새는 큰 소리만 쳐도 아이들이 신고해요. 112. 그 신고해라고 하는 것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큰 소리, 선생님이 큰 소리만 쳐도 학생이 놀랬다고 하면 그게 정서 학대죄가 된답니다. 요즘은 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좀 폐기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좀 지도권, 좀 교권을 좀 신장시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그 재교육을 위한 그러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재교육으로 어떻게 하면 학교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교권 신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 오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와서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하게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게 하고 그러한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원을 해주겠다. 그 일례로다가 제가 1년에 한 지역 교육청당 1년에 하나씩 수영장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생 자기 이 수영을 생존 수영이죠, 생존 요즘은. 수영을 예. 위해서 정말로 수영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좀 해소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4년 동안 최소한 3개 정도의 수영장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 포부입니다. 네, 공약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제가 질문은 최소한 삼갔습니다. 이대영 인천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